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술부장 김우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최저 없는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평가 요소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나 경쟁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최저 있는 논술을 섞어 쓰길 추천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수능 최저 기준별 대학 정리 및 추천 영상이 되겠습니다. 흔히 같은 체급으로 묶이는 대학들을 찌라도 선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최저 기준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해보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해당 영상은 2023학년도 인문 논술이 기준이며 자연계열이거나 혹은 시청 시기에 따라서 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자고! 먼저 3합 6인 학교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의치대 등의 특수학과를 제외하고 오는 이 세 과목 등급합 6이 가장 높은 최저 기준이죠. 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4개 학교고요. 성대 같은 경우 올해 최저가 변동이 됐고 나머지 3학교는 작년에도 동일한 최저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에는 서강대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작년 경쟁률은 80대 1 정도였고요. 아무래도 최저가 높다 보니까 보상심리라는 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정도 최저 맞춰서 지원하는데 가장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강대 문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성대랑 꼭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대가 올해 최저가 3합 6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인 판도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성균관대는 내신 친화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논술과 내신 비중이 6대 4고 최저는 2합 4였기 때문에 수도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내신 관리 좀 잘하는 전교권 학생들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지원할 만했었거든요. 반대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3합 6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두 학교의 타겟층이 완전 달랐었죠. 그런데 올해는 성대가 최저는 높였고 내신은 없애버렸습니다. 두 학교가 원하는 학생층이 똑같아졌죠. 둘이서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학생들은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일단 현재까지 조건만 놓고 보면 성대가 훨씬 수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서강대와 성대는 문제 스타일이 꽤 다릅니다. 둘 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지만 서강대는 긴 분량의 2문제 그리고 성대는 중간 정도 분량의 3문제가 출제됩니다. 서강대는 제시문 많이 주고 난이도 꽤 어렵다고 설명드렸었고요. 성대 같은 경우 제시문이 짧고 난이도도 쉬운 편입니다. 한눈에 중심 문장이 눈에 들어올 만큼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제공해요. 하지만 성대 같은 경우 그래프 문제가 고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1, 2, 3번 문제가 모두 연계형입니다. 연계형 문제 1번 문제가 삐끗하면 2번, 3번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둘이 유형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서강대가 난이도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성대 같은 경우 경쟁률 60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서강대와 성대가 서로 맞바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같은 최저의 내신을 안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대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서강대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의 경우 이 3합 6 라인에서 가장 무난한 지표를 보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작년 기준 경쟁률 56대 1, 최저를 맞추게 되면 약 30대 1 내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도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정형화된 문제 패턴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은 단순 요약, 2번은 관점 적용, 3번 비교 문제고요.
이 문제 틀이 고정인데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심지어 분량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에도 편하고 경쟁률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거. 또 앞서 이야기한 서강대 성대보다 시험이 한 주 뒤에 있기 때문에 두 학교랑 일정도 겹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최저만 자신이 있다면 꽤 괜찮은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이 학교 같은 경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가장 인기 학과인데 작년에 경쟁률이 125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과를 포기할 수 없다 싶으면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네요. 이대는 최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자연계열만 내렸습니다.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서울권 여대가 좀 약세이긴 합니다. 작년 기준 경쟁률 25대 1. 항상 중앙대랑 겹치게 시험을 보는데 솔직히 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표면적으로는 3문제 출제이지만 보통 2번에서 소문제를 두기 때문에 총 4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인문계열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사회계열에서는 수학 문제가 등장합니다. 둘 다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존재만으로 좀 까다롭죠.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2등급 맞는 학생들 모르는 단어 한두 개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글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요. 제시문도 조금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요. 고전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술이나 철학 제시문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3학용 라인을 볼 때 저는 중앙대가 가장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술이 조금 자신 있다면 서강대까지. 그래서 중대와 서강대 같이 지원하는 조합이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최저 2합 4라인입니다. 원래는 논술 전형의 가장 주력 라인이었는데 최저 변동이 생기면서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이렇게 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도 숭실대는 올해 최저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빼고 외대, 건대, 동대는 경쟁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외대는 작년 경쟁률 40대 1을 기록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어문 계열이 30대 1인데 사회 계열이 50대 1이었습니다. 아니 명색이 외대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어문 계열과 사회 계열의 문제가 달라요. 어문 계열의 경우 3번에서 영어 제시문이 등장하고요. 사회 계열은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는 이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직관적으로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런 설명 없이 딸랑 그래프 그림만 주는 게 문제예요. TMI로 두 계열을 다 풀어봐야지는 않은 건데 이 영어 제시문이 그래프의 해석을 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문제는 형태만 다르지 같은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대랑 같은 체급으로 묶이는 중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 상경계열 학과를 지원하려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외대는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수학이 싫은데 경영학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 외대 사회계열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외대는 문제 구성이 성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완벽한 하위 호환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일단 연계형 문제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플러스 전반적으로 제시문이 짧기 때문에 가져다 쓸만한 논거가 별로 없어서 내가 할 말을 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도 성대 쓰는 학생들은 외대를 같이 지원하면 공부하기는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건대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문제 난이도 좀 어려운 편이고요. 내신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매니아층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성대도 내신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보기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건대는 올해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동국대는 앞서 중앙대랑 비슷하게 이 2합 4라인에서 가장 무난한 지표를 보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작년 기준 경쟁률 45대 1이고요. 100분의 3문제 출제, 분량은 각 400자, 400자, 700자,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문제 유형은 다 요약형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시문을 조금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400자짜리에 제시문 4개 주면 진짜 제시문당 딱 한 줄로만 요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글을 좀 깔끔하게 요약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세요. 숭실대는 올해 최저를 올렸죠. 심지어 내신 반영은 안 내렸습니다. 그대로 40%가 들어가요. 전반적인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도 제시문이 꽤 까다롭다고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2합 4 라인은 동국대가 가장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난이도와 적당한 경쟁률. 그리고 또 하나를 고르라면 외대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2합 4라인에서는 동국대와 외대를 같이 쓰는 게 가장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외입니다. 3합 7에 홍대가 하나 있었죠. 수능전고사를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꼭 써보라고 추천드렸습니다. 두 문제 출제 각 천자이기 때문에 조건이 쉬운 편은 아니에요. 또 알아둬야 될 게 1번은 인문논술, 2번은 사회논술, 보통 경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각 문제 배점이 달라져요. 내가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했다면 1번 문제가 배점이 2배가 더 높고요. 내가 사회계열 학과를 지원했다면 2번 문제가 2배 더 배점이 높아집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회논술을 좀 더 싫어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대는 1번이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대도 인문제 시문을 편하게 주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더 지원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더 잘 맞는 쪽이 인문이냐 사회냐 더 자신 있는 쪽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라인입니다. 최저가 2합 5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희대, 숙명여대, 세종대가 속해 있어요. 여대를 쓸 수 없는 남학생들의 경우 여기가 가장 낮은 최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먼저 경희대부터 볼게요. 이 라인에서는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그저 빛,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수능 최저를 낮춘 수혜를 정말 톡톡히 본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경쟁률이 90대 1이에요. 앞서 언급한 외대, 건대, 동대보다 2배가 높은 수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정도 경쟁률을 뚫고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경희대가 굉장히 게으른 게 막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건 서울 캠퍼스의 인문논술 시험일 텐데 서울 캠퍼스 안에 있는 학과들은 대부분 사회논술이라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걸 피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4개뿐인데 상대적으로 다 비선호 인문학과들이에요. TO도 많이 적고요. 참고로 작년 경희대학교는 예체능과 의대를 제외한 수시 경쟁률 1위가 국문과였고요. 무려 118대 1이었다는 거.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은 최저 충족률이 45%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 절반 이상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정말 내가 너무너무 경희대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감안해서 각오를 하고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문제는 숭실대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100분의 두 문제 출제, 각 900자로 분량 꽤 긴 편이고요. 인문제 시문을 좀 까탈스럽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유형은 확실히 아닐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경쟁률은 33대 1이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희대, 세종대에 비해서 학생 선발 TO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경쟁률이라고 할지라도 TO가 좀 더 많은 게 심리적 부담감을 좀 덜 받을 수 있겠죠. 세종대는 작년까지 최저가 2합 4였는데 올해 최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숭실대랑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에요. 작년까지는 2합 4로 세종대 쓰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숭실대가 그렇고 올해는 세종대가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숙대랑 똑같이 경쟁률 33대 1이었어요.
세종대 문제는 좀 평이한 느낌이 듭니다. 120분의 두 문제 출제고요. 500자, 1200자로 긴 글과 짧은 글이 섞여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2합 5 라인에서는 세종대가 그나마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에 최저가 더 낮은 여대들이 있습니다. 먼저 2합 6에 성신여대가 있죠. 문제 난이도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수능 전공서를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꼭 써보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2합 7에 덕성여대가 있습니다. 올해 덕성여대는 좀 파격적으로 조건이 괜찮아요. 일단 내신 반영을 없앴습니다. 논술 100%고요. 학과별 TO가 아니라 인문 논술 전체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과를 제외한 인문 계열의 TO는 60명이네요. 또 90분의 두 문제 출제, 각 500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널널하게 남을 만한 학교고요. 그래서 가톨릭대와 더불어 문제가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초보자들도 접근하기가 괜찮아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학교는 서울여대입니다. 덕성여대가 내신을 없앤 데 반해 서울여대는 최저를 내줬습니다. 탐구 과목을 제외한 국영수 중에 한 과목만 3등급이 나오면 되고요. 작년에 덕성여대가 경쟁률이 56대 1로 꽤 높았던 반면에 서울여대는 22대 1, 실질 경쟁률은 7대 1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정도이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답안 분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원고지 형태의 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줄글 형태의 종이 한 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한 장 안에만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분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7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글씨 좀 작게 조절하면 1000자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기량 차이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수능은 포기하지만 논술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싶은 학생들한테는 베스트 초이스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별 논술 구사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학생들의 선호도보다는 시험의 편의성과 합리적인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천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원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입학처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시논술 지원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논술부장 경무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연론합시다.